클래식과 함께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뭐 이쪽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러시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잠시 또 프랑스로 갔었죠. 우리 이제부터 다시 체코로 돌아갈 겁니다. 오늘 조인번의 파워클래식에서 배울 사람은 바로 야나책입니다. 체코의 작곡가 야나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조인번의 파워클래식에서 배울 사람은 바로 체코 사람입니다. 체코 민족성이 참 특이해요. 물론 저는 그 나라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음악만 들었을 땐 분명히 그런 느낌이 나요. 굉장히 격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음악이 격하지 않으면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실들을 오늘 강의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체코 민족음악입니다. 이 나라는 아직 외부의 그 점령을 받던 시대예요. 어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이 사람들은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은 다 싫어했어요. 오스트리아 사람, 독일 사람 다 같은 나라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했고 스메타나는 그 독립이 되기 전에 죽었고 나중에 지금 오늘 배울 야나책도 아직은 그 점령 하에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사람은 광복을 보게 되지요. 야나책입니다. 그 뒤를 이을 체코의 작곡가 야나책입니다. 이름이 좀 읽기 힘들지요. 역시 체코 말입니다. 왜 드보르작도 이상한 표시 붙어 있어서 맨날 그 인쇄소에서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으면 모르고 지나가는 연주자도 많고 어쨌든 그런 어려운 나라 말 야나책. 물론 어느 책에는 야나체크라고도 나오지만 저는 4글자보다 3글자가 좋습니다. 야나책.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야나책이라고 뭐 그렇게 읽기도 하시는데 전 그런 사람 싫어하죠. 자, 야나책. 이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가 야나책 하면 굉장히 생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야나책? 아니 뭐 조인번 파워클래식은 베토벤, 바흐, 하이든 뭐 이런 사람 다 나왔는데 저 사람은 처음 들어본단 말이죠. 과연 저 사람의 음악이 재밌을까? 우리한테 익숙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에겐 얼굴이 익숙하죠. 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어딘가 누구 많이 닮지 않았어요? 누군가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야나책의 얼굴은 누구와 흡사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죠. 굉장히 흡사해요. 우리한테 이렇게 친숙한 작곡가란 말입니다. 야나책. 자, 언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드보르작 63세까지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밑에는 노르웨이의 작곡가 그리그가 있습니다. 드뷔시나 라벨 이런 현대적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야나책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인번의 파워클래식에서 드뷔시나 라벨을 벌써 지나갔을까요? 굉장히 달라요. 시대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안 좋게 말하면 야나책은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음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들의 음악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죠. 이 사람도 보통 전위적이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독특했고 세상에 날 따라올 자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랬던 사람입니다. 야나책. 영화에도 나와요. 저희가 그 호로비츠를 위하여라는 영화에 출연했을 때 드보르작의 현악사중조 안 알려진 작품을 연주했었죠. 그렇게 했을 때 대중화가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영화라는 매체는. 왜? 관객이 훨씬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극장에 웬만한 영화 뭐 안 좋은 영화나 좋은 영화 이렇게 다 합쳐도 거기보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뭐 한 2시간 뒤에 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극장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상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죠. 이런 매체에 나오면 굉장히 유명해져요. 프라하의 봄이란 영화는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 영화예요. 그러나 저희 나이 드신 분들 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이 영화를 기억하십니다. 왜? 그렇게 대단했던 영화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야한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 뭐 이런 건 안 빼놓고 가서 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재미없다고 소문나면 절대 가서 안 봅니다. 그러나 야하다고 소문이 가면 다 봅니다. 전부 다 가요.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다운받아서까지 보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영화 알고 계신 분들 계세요. 다운받아서. 프라하의 봄. 원제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지요. 그 유명한 책을 바로 이 영화에서
다뤘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고 혹자는 이 영화의 원제를 참을 수 없는 흥분의 무거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야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야나책의 음악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왔는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어떻게 보여드리냐 말이죠. 항상 제가 영화에 나온다 그러면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관객 중에 아이들도 많고 이거 방송에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진행하고 싶은데 제가 어디 그럴 사람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옆에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눈을 좀 가려주셔도 돼요. 자, 아주 격렬한 장면이지만 제가 그래도 여러분께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야나책의 음악이 사용된 그런 장면, 프라하의 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해하시겠지만 뒤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방송이라 어쩔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야한 영화를 볼 때 음악을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느 누가 원초적 본능을 볼 때 그 음악을 듣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제는 조윤모의 파워클래식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격렬한 성격이었습니다. 굉장히 격렬했어요. 여러분 다음번 강의 때 오시면 코다이라는 작곡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코다이, 헝가리의 작곡가. 이 두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어느 정도 격렬했냐? 제가 방송이니까 이걸 격렬했다고 얘기하지 더러운 성격이었어요. 굉장히 더러운 성격이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은 같이 뭘 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곡을 앞에서 누가 연주를 하고 있으면 무대로 뛰어 올라와요. 뛰어 올라와서 막 그때 막 악보를 고치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격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작곡도 본능적으로 합니다. 생각이 나면 바로 써요. 바로 써서 모차르트 같은 거 작곡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방금 정말 저 사람 방금 생각났지 하는 걸 씁니다. 마구 써서 아주 독특한 것이 나옵니다. 작곡도 엄청나게 빨리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14명 중 10번째 아들이었어요. 14명 중 10번째 아들. 뭐 흔히 있는 일이지요. 14명. 물론 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뭐 생각도 들지만 옛날 분들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많이 죽었죠. 저 중에 한 5명 정도 또 죽었습니다. 그 중에 어쨌든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사범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저 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처음엔 작곡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냥 선생님 돼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교장 선생님 슐츠라는 사람이 이 학생을 보고 야 너는 음악 학교에 가야 될 애가 여기 온 것 같다. 너 굉장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데 피아노도 잘 치고 근데 왜 여기 왔냐라고 하는 거죠. 자꾸 꼬셨습니다. 물론 얘의 재능을 알아봤을 수도 있고 얘를 학교에서 내쫓고 싶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계속 꼬셨어요. 그런데 이름을 잘 봐주십시오. 슐츠입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 여러분 여기 지금 체코예요. 이 사람들 독일 사람들 싫어한단 말이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쨌든 교장 선생님은 음악가로 계속 꼬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오르간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굉장히 오르간을 잘 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르간 음악은 대부분 교회 음악이지요. 물론 이것도 교회 음악이에요. 하지만 야나책이 작곡하니까 좀 달랐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자기의 오르간 실력으로 이런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굉장히 계기하지요. 교회 아니면 드라큘라 성에서나 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긴 드라큘라 성에 좀 가깝지요. 자, 비평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물론 사진은 좀 나이 든 사진이지만 어린 나이에 비평을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비평을 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비평을 썼는데 계속해서 신문에 글을 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학생이 비평을 했는데 자기 학교 연주회를 신문에다 강하게 비평을 했어요. 자기 학교의 연주회를.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냐? 저건 음악도 아니다라고 한 거죠. 이러니 그 학교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퇴학당했어요. 너 도대체 뭐 하는 애냐? 학교에 입학시켰더니 학교 비판이나 하고. 물론 굉장히 우등생이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용서가 되죠. 어쨌든 이 야나책은 이거 말고도 심한 악평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계속해서 심한 악평을 썼는데 여러분 연주자가 악평을 들으면요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게 계속 연주를 했을 때 계속 사람들이 악평을 하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여린 사람들이란 말이죠.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상처 한 번 입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 젊어서 그랬겠죠. 엄청나게 악평을 해댔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그 평을 하나 보시면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심한 악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악평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피아니스트는 용서하기 힘들다. 너무하죠. 그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을 들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누구였느냐? 자기예요. 자기를 익명으로 비평을 했습니다. 자기가 연주를 해놓고 도저히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신문에다 글 써요. 자기 이름 안 쓰고. 저 피아니스트 용서하기 힘들다. 괴팍한 사람이죠. 정말 괴팍한. 아마 이런 사람하고 살면 굉장히 살기 힘들 겁니다. 자, 교수님의 추천에 의해서 다시 복학했습니다. 이유는 작곡가 학생 중 최고의 실력이었거든요. 얘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교사 자격을 무난하게 취득을 하고 이제부터는 뭐 돈이 없어서 뭘 해야겠다 이게 없지요. 학교 선생님이 됐으니까 생활이 안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은 작곡가가 정식으로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꿈꿨던 걸 이제는 돈이 되기 때문에 가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문제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용감하게 옮긴 분들은 사실 그 예전 직업은 거의 파탄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기에 몰입하기 때문에 이 직업, 원래 있던 직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 선생님 제대로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계속 작곡으로 나갔죠. 바이올린 소나타. 굉장히 격렬하고 약간은 난해하기도 하고 젊은 나이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격정과 실험정신. 야, 나는 혁신적인 작곡가가 될 거야 라고 하고 이 사람 작곡 콩쿠르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떨어졌어요. 작곡 콩쿠르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여러분 조인번의 파워클래식에 오시면 아마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베를리오즈 같은 사람도 너무 전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써갖고 나면 사람들이 이게 뭐냐? 대표적인 케이스 라벨이잖아요. 라벨 우리가 뭐 엄청난 작곡가로 알고 있지만 번번이 떨어뜨렸고 드뷔시 그런 곡 이상한 곡 갖다 내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말렸죠. 야, 너 그런 거 쓰면은 지금 인정 안 돼. 학구적으로 써. 그래야 사람들은 널 인정해 줄 거야. 보통 이런 스토리 아닙니까? 야나책?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반대였습니다. 지나치게 학구적이었다는 거죠. 지금 오늘날 그 음악을 들으면 굉장히 신기한 음악이에요. 그러나 체코 사람들 훨씬 더 전위적이었습니다. 네가 다음 세대 작곡가가 되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훨씬 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 다음에 정말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 사범학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선생님의 딸 꼭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주면 얘는 시선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 선생님의 딸 마찬가지 독일 사람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 오늘 여러분 제목에 저희가 정열의 작곡가, 양아책 이런 단어들을 보셨을 겁니다. 사랑을 여러 번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을 불륜 작곡가라고 부릅니다. 불륜 작곡가. 엄청난 불륜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해 주십시오. 자, 지덴카와 결혼했습니다. 이 사람 나이 27세. 당시의 지덴카 나이 16세. 11살 차이였습니다. 11살 차이. 11살 연하의 지덴카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이전 작품들을 상당수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만나면 뭐 그랬나 보다 넘어가겠죠. 우리 시대로 생각하잔 말이죠. 제가 왜 없애버렸을까? 답이 나오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작품들 상당수 없애버림. 딴 여자한테 바치는 곡들이죠. 다. 당연히 없애버려야죠. 아니면 옛날처럼 슈만처럼 이상한 암호를 넣어놓고 뭐 그런 짓 하지 말아야죠. 슈만이 옛날 여자친구 지명 넣어놨다가 나중에 분명히 한마디 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야나책 발 빨랐습니다. 바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음악사에서 아주 큰 손해를 봤죠. 자, 1877년입니다.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세레나데라고 부르죠.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은 우리는 다 세레나데라고 부릅니다. 아주 아름다운데 이 제목을 어딘가에서 우리는 들어봤다는 겁니다. 바로 드보르작
음악의 그런 작품에도 이런 곡이 있어요. 이 현악 세레나데를 만든 사람은 몇 명이 안 됩니다. 음악사에서 이렇게 찝어내면 딱 꼽혀요. 다들 한 사람이 하나씩. 드보르작이 굉장히 유명한 세레단을 남겼고 그래서 야나책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889년이 됐습니다. 민족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 사투리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민족 언어를 연구하면 자기의 음악에 어떤 독창성을 줄 수 있다?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그랬지만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취미가 옮겨간 거예요. 갑자기 음악 외에 딴 데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자주 그러거든요. 그냥 갑자기 민족 언어가 좋아졌어요. 물론 저는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뭐가 좋아? 시장 가서 사투리 연구하는 게 뭐가 좋아? 이 사람은 했어요. 계속해서 사투리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걸 따라하기도 하고 참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이나 시장에서 듣는 대화를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민요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대화 소리를 기록했어요. 대화 소리. 진짜 사투리를 기록한 겁니다. 참 특이하네 라고 생각한 거죠. 억양이나 뉘앙스가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냥 단어를 바꿔도 다른 뜻을 전달할 수 있지만 말이 똑같아도 억양이나 뉘앙스 갖고만 해도 다른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왜 여러분 우리 영어 같은 거 이렇게 배울 때 이렇게 억양과 굴곡 이렇게 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배웁니까? 이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뜻이나 아니면 그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참 힘든 말이다. 그냥 우리말만 잘하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말은 더 심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억양이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제가 아는 어떤 문장은 그 억양으로 말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해요. 그 말은 꼭 그렇게 복잡한 억양으로 얘기를 해야 제 맛이 전달됩니다. 궁금하시죠? 그 말은 설마 그러겠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다른 억양으로 잘 안 돼요 이게. 그리고 누구나 어디 가도 그렇게 씁니다. 그 정도였어요. 이 사람 언어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동물 소리에도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억양만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강아지 단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억양만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개가 똑같이 짖어도 말이죠. 주인을 보고 짖는 거랑 적을 보고 짖는 거랑 틀리잖아요. 그래서 동물 소리를 연구하게 되고 이것은 나중에 음표로 옮겨가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음표로 옮겨가서 동물 소리 같은 것 나고 계속 희한한 따라단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음악이 나오죠. 이것이 남다른 시도로 알려지게 되고 이 사람을 혁신적 작곡가로 부르게 됩니다. 남들 안 하는 짓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개소리를 강아지 소리를 음악으로 옮겨오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혁신적인 작곡가로 불려지게 됩니다. 첫 오페라 사르카가 나왔습니다. 사르카. 어디선가 본 제목입니다. 사르카. 우리 스메타나 시간에 똑같은 제목의 오페라가 있습니다. 사르카. 여전사, 전설의 여전사를 얘기하죠. 어쨌든 이 오페라가 사실 처음부터 이 사람한테 맡겨진 게 아니에요. 원래는 드보르작한테 누가 오페라를 써달라고 큰 돈을 줘서 맡겼습니다. 드보르작 그 대단한 선생님, 이분이 나한테 부탁을 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한테 돈 엄청 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남한테 돈 주고 시켰는데 그분이 이렇게 야 네가 좀 대신 해라라고 해서 좀 찔끔찔끔씩 주는 거죠. 드보르작도 문제가 있지요. 젊은 애한테 이걸 시켜놓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 가서 고칠 거 고치고 야 이거는 좀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니? 둘이 다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제대로 잘 안 돼요. 작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드보르작 위해서 대본을 써줬지 당신이 위해서 대본을 써줬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라고 얘기해서 좀 문제가 많고 나중에 오랜 제작 끝에 다시 발표가 된 그런 곡이었습니다. 실제 연주 시간 1시간. 실제 연주 시간 1시간. 여러분 이거 오페라예요. 실제 연주 시간 1시간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페라 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돌아올 차 시간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게 오페라예요. 보통 가면 3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실제 연주 시간 1시간 무슨 뜻이죠? 오페라 공연은 3시간짜리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음악이 1시간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다 연극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의 없다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오페라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오페라, 로맨스의 시작. 여러분 지금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거. 굉장히 흡사하죠. 로맨스의 시작.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오페라지만 체코의 야나책을 기리는 사람들은 이 오페라를 계속해서 녹음도 하고 어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1막짜리 짧은 오페라였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썼을까? 스메타나의 영향입니다. 팔려간 신부라는 그런 짧은 오페라가 있죠. 그런 걸 보고 본받는 거죠. 이런 음반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녹음된 두 번째 오페라 로맨스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오페라 유일하게 녹음됐습니다. 음반에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보통 제가 강의실 가서 이 강의를 하면 막 받아 적으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지 말라고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민족 음악의 연구 그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로 음악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모라비아 미녀집. 모라비아 지방에 가니까 뭐 이런 걸로 음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요소들이 나와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이 곡 전곡을 들려드린 겁니다. 굉장히 짧죠. 본능적으로 작곡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짧겠어요. 물론 이렇게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더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위한 더 긴 곡도 나중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민족적인, 그렇지만 조금은 전위적인 음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병으로 사망합니다. 딸도 사망합니다. 자식이 없어졌어요. 자식이 다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그 관계만 유지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 바람난 가족 같은 영화 보셨잖아요. 서로 바람 피면서 계속 사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는 자식이 없어지니까 금방 깨집니다. 그래서 이 둘은 계속 불화가 생깁니다.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부인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체코 이런 걸 좀 무시하는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 식민지 시대랑 똑같은 겁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와서 얼마나 많이 무시했었습니까? 그런 거랑 계속 이 가정에서 그런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뭐 체코 말이나 좀 이렇게 연구하고 다니고 그것이 좀 좋아 보였겠습니까? 남편은 또 그렇게 무시당하는 게 싫었죠. 계속해서 사이가 나빠집니다. 오페라 예누파라는 오페라죠. 이 오페라는 딸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딸이 죽어서 이 곡을 쓴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오페라를 쓰면서 얼마나 자기 죽은 딸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9년 동안 작곡했습니다. 딸은 처음에 스케치할 때 이 곡을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오페라는 딸에게 헌정됐습니다. 이 오페라의 원래 제목은 그녀의 수양딸이었어요. 제목이 좀 여러 가지인데 예누파라는 그 여자 이름도 있지만 그녀의 수양딸 뭐 이런 제목. 근데 오페라의 제목으로는 좀 안 어울리죠, 여러분? 이건 좀 나은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딸이 아니다. 진짜 딸이 아니다. 이런 오페라 보면 굉장히 재밌겠죠. 야,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진짜 딸이 아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은 좀 상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풍기문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고상한 프라하 국립극장에선 이 오페라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 극장이 어떤 극장입니까? 옛날에 팔려간 신부도 했던 그런 극장이에요. 뭐 진짜 딸이 아니면 뭐 어때요? 신부도 팔아먹는데. 어쨌든 상연을 거부하고 하지만 나중에 이 오페라는 가장 유명한 오페라가 돼서 여러분 야나책 오페라를 찾으실 땐 항상 이 오페라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답은 1905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 곱하기 1905. 희한하죠. CD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제목이 써 있어요. 무슨 암호 같기도 하고 분명히 저게 X자 같은데 1X 1905 뭐겠습니까 저게? 날짜지요. 1905년 10월 1일입니다. 1905년 10월 1일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곡 하나를 남깁니다. 바로 피아노 소나타입니다. CD를 보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05년 10월 1일 체코어를 사용하는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오스트리아가 점령하고 있는데 자기네 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충돌합니다. 독일 데모대와 체코 데모대가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싸움이 벌어지고 체코인 한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 이런 곡을 씁니다. 그 1905년 10월 1일이라는 곡에 들어있는 한 악장이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길 위에서. 마치 우리나라 음악 같죠? 동양의 민요 같습니다. 굉장히 사람을 슬프게 만드는 이 곡의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고쳤습니다. 좀 분위기가 좀 그래서 원래는 노상에서였어요. 노상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길 위에서라고 훨씬 낫지요? 자,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초연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피아노에서 첫 번째 연주가 되고 있는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리허설 때. 무대로 올라와서 사막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태워버렸어요. 찢어버린 것도 아니고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니 돈을 받고 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태워버려 이거 어떻게 하지? 난 1, 2악장이라도 연주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아예 이번엔 전체를 강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괴팍하죠. 결국은 남아있던 사본으로 2악장만 출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은 이걸 2악장만 볼 수 있어요. 아쉽죠? 1911년이 됐습니다. 잡초가 우거진 오솔길을 지나서. 이런 감수성을 가진 피아노 곡은 쇼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곡은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프라하의 봄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바로 이 음악이다. 분위기가 참 어둡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것이 야나책의 우리가 잘 모르는 피아노 곡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CD 사시면 곡들이 다 짧아서 하나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드디어 시작됩니다.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 사람 나이를 보십시오. 지금 61세. 61세에 바람이 났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 계신 특히 남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바람 날만 해. 굉장히 아름답죠. 사진만 봐도 굉장히 예쁜 여인인데 61세 이 여자와 눈이 맞습니다. 골동품상의 아내였어요. 남편의 직업이 골동품상이었기 때문에 자주 이 부인을 떠나 있었습니다. 계속 골동품을 사와야 되는 거죠. 외국에서. 그래서 이 여자 계속 혼자 있게 되고 둘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나눌 수 있었죠. 38세 연하였습니다. 38살 미치예요. 아까 11살 아무것도 아니랬잖아요. 고다이 50몇 살 차이 괜찮단 말이죠. 38세 연하. 문제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는 거죠. 자, 무서운 속도로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거칠 게 없어요. 야, 이 사람 얼마나 빨리 작곡을 했으면 여러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당시 남아있던 작필 악보들을 보면 세상에나 우선지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 휴지나 종이만 있으면 작곡을 한 거예요. 그냥 갖고 와서 선 5개 그리고 막 작곡을 했습니다. 음악이 들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음악들이 많아요. 어쨌든 무서운 속도로 작곡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좋아하는 견학사중주가 나왔습니다. 견학사중주 1번 크로이처 소나타. 크로이처 소나타. 뭔가 이상하단 말이지요. 제목이 크로이처 소나타? 이상하다. 아마 여러분 베토벤 편을 기억하고 계시면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것이 원래 베토벤 곡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야나책은 2개의 현악사중주를 남겼고 이 2개가 다 불륜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 베토벤의 소나타가 불륜에 이용되어야 했는가? 바로 이 곡입니다. 혼자 멋있게 시작하는 크로이처 소나타. 제가 항상 이 곡만 들으면 예전에 미도리라는 그 유명한 일본 바이올리니스트가 예술전당 와서 이 곡을 연주했던 게 생각이 나요. 악장 중간에 제가 계속 박수를 치는 바람에 미도리가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화가 나서 사인회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저 때문이란 말이죠, 그게. 그닥 아무도 몰라요.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악몽 같은 이 소나타. 이 소나타가 뭐랑 연관이 있을까? 톨스토이가 이 곡을 자신의 소설에 씁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치다 보니까 누구 반주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 반주하는 사람은 그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여보, 내가 우리 집 와서 이 사람 데려와서 반주 좀 맞춰도 되죠? 그래. 스토리 뻔하잖아요, 그러면. 아침 드라마란 말입니다, 아침 드라마.
와서 베토벤의 크로이츠 소나타를 연주하는 겁니다. 결국은 바람났죠. 그걸 나중에 보고 남편이 들어와서 알고 쏴 죽였어요. 권총으로 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 처음에 감옥에 갔죠. 법정에 올랐습니다. 법정에 올라서 얘기를 하는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니 어느 남자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대변을 하는데 엄청나요. 그걸 읽어보면 그런 것 같아. 문제는 오버한다는 거죠.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랑하는데 육체적 관계는 필요 없다. 그냥 정신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다. 다 나쁜 거다. 다 죽어야 된다. 막 이런 내용으로 나중에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톨스토이의 크로이처 소나타라는 소설입니다. 야나책. 이 소설을 자기가 존경하는 톨스토이가 내놨으니까 봐야죠. 봤는데 오호 내용이 이상해요. 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 얘기예요. 하면서 또 음악가들 얘기고 그래서 이건 안 해.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떻게 끝날까를 보는데 자기는 죽어 마땅한 놈이 된 거지요. 화가 있는 대로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그 소설에 항의하는 뜻으로 곡을 하나 만듭니다. 불륜에 반대하는 소설이지만 자기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와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현악사중조는 그 톨스토이가 크로이처 소나타를 썼고 그것을 또 반대하고 굉장히 이런 복잡한 스토리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불륜에 관한 현악사중조 하셔도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작품을 연주해 드릴 겁니다. 1악장을 연주해 드릴 텐데 저게 무슨 불륜일까? 불륜, 도대체 어떤 스타일로 음악에서 불륜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만 힌트를 드리지요. 견악기에 소리를 작게 내는 야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다 끼고 연주합니다. 그러나 그걸 끼고 연주하는 음악은 절대 작지 않아요. 굉장히 격렬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야금기를 끼고 연주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힌트로 보시면 아마 이 곡에서 정말 불륜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콰르테엑스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음악은 참 여러 가지를 표현하죠. 심지어 모차르트는 출산을 묘사한 곡도 현악사중주에 집어넣습니다. 야나책, 자기의 그 사랑의 감정을, 지금은 말 못할 사랑의 감정을 현악사중주에 표현했습니다. 자, 타라스 불바라는 곡이 있습니다. 타라스 불바, 오케스트라 곡이에요. 타라스 불바. 야나책 그림이 굉장히 재밌죠? 저 사람은 이렇게 캐리커처도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타라스 불바. 여러분 이름 들어보시면 뭐 그런 곡이 있나 보다. 타라스 불바.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이름인가? 타라스 불바. 여러분 이 제목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타라스 불바. 어딘가에서 저 제목을 우린 본 적이 있어요. 무엇일까? 바로 토니 커티스와 율브린너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 타라스 불바? 토니 커티스랑 율브린너랑 나온 영화를 옛날에 본 것 같긴 한데 제목이 타라스 불바? 우리나라에 다른 제목으로 들어왔죠. 그 제목은 바로 대장부리바입니다. 대장부리바. 타라스 불바. 대장부리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텔레비에서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텔레비라고 했죠. 텔레비에서만 했던 겁니다. 대장부리바. 타라스 불바. 어쨌든 그런 음악도 자 야나책이 작곡을 했는데 바로 이 원작 소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그 유명한 문호 고골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 더운 여름날 이 고골의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왜? 여름에는 항상 고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워요. 바로 이 니콜라이 고골, 아주 독특한 인생을 살았던 바로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잠시 할 겁니다. 여러분, 고골. 러시아의 문호였지만 굉장히 독특한 소설을 많이 썼고 쉽게 얘기해서 엽기적인 작품들이에요. 그 사람 무슨 오페라, 무슨 코라는 오페라도 있어요. 이 사람이 원작 소설을 갖다 나중에 쇼스타코프스키가 썼죠. 코. 제목이 코예요. 막 코가 사람한테 이렇게 없어져갖고 걸어다녀요, 코가. 그래서 사람은 내 코 어디 갔냐고 막 찾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소설까지는 괜찮은데 오페라까지 쓸 건 또 뭐냔 말이죠.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엽기적인 작품을 썼던 사람인데, 인생이 참 특이했습니다. 어머니가 광신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도 그 피를 물려받아서 광신도가 됐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광신도로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 정신병원에서 죽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잡아 가뒀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온갖 고문을 다 당했어요. 정신병원, 신부님이셨는데, 의술을 잘 모르시던 분이세요. 이 정신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거머리를 코에다 갖다 묻혀서 그렇게 좀 관찰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막 뜨거운 물 갖다 붓고,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야죠. 결국은 거기서 죽었어요. 자, 여름날, 고골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남양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고골의 유령기차. 고골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정신병원에서 죽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관을 열어보면요. 그 관 안에 손톱 자국이 나 있어요. 살아있을 때 묻은 거죠. 사람이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결국은 마지막 치료 방법을 생매장을 한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 얘기는 다 거짓말로 믿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그 정부에서 이 사람의 유고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훌륭한 문학가니까 나중에 관을 열어봤더니 시체가 없는 거죠. 뭐 흔히들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면 관뚜껑에 붙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짜 없어진 거예요. 정말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 시체 그 해골만 모으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구를 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혼자 갖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화가 났죠. 군인들을 보내서 그 유골을 찾아와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총을 겨누고 당신 그 해골을 우리에게 안 주면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가져가세요. 이런 거예요. 책에 나와요, 그 얘기가. 미안한 얘기도 없이. 가져가세요. 어쨌든 이 군인들은 그것을 싣고 열차에 실어서 정부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장난기가 발동한 거죠. 야, 우리가 귀신놀이 한번 해볼까? 이 열차 안에 괜찮은 소품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골을 꺼내갖고 사람들을 놀래주려고 이렇게 가서 뭐 불을 이렇게 비치고 우우우우 막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막 놀래거나 이러질 않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겁니다. 그 해골을. 야, 너 거기서 지금 피 나고 있어. 해골에서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대요. 깜짝 놀란 사람이 이 사람이 해골을 떨어뜨리고 다음 열차 칸으로 도망가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서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뛰어내렸어요. 열차에서 6명 정도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는 터널 안으로 들어갔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라졌어요, 열차가. 그 열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6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란 말이죠. 이 얘기가 언제까지 오느냐? 2006년, 7년까지 옵니다. 2006년, 7년. 그 뒤로 그 지방에서는 계속해서 열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지금은 쓰지 않는 선로에서 열차가 보인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이 열차 사고로 죽어요. 그런데 열차가 다닌 흔적이 없어요. 사람이 죽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옛날 무슨 열차가 지나가는 거 봤다. 그 열차의 생김새가 어떠냐? 옆에 나르는 이탈리아인이라고 써 있었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사라진 그 열차인 거예요. 그 열차는 계속해서 출몰을 하고 아직까지 해외 토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열차입니다.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야나책입니다. 사라진 자의 일기. 이 사람도 희한한 거예요, 이제. 음악에서 연극적인 효과를 냅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사람 오페라 써놓고도 1시간만 음악하고 나머지 다 연극했잖아요. 이것이 자기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사라진 자의 일기. 이 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 일기는 신문에 가심란에 그런 일기가 났습니다. 어떤 나이든 농부가 젊은 여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 뭐 그런 일기예요. 자기 얘기지요. 자기 얘기예요. 그걸 갖고 씁니다. 소녀에게 빠져서 도주한 농부의 일기작이었습니다. 연극적인 감각. 왜 연극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곡은 악보에 이렇게 써 있어요. 뒤에서 노래 부르는 소프라노죠. 소프라노가 등장할 때 절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등장해라. 어떻게 무대에 안 들키고 나옵니까?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그거 할 거 보시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노래 부르고 들어가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곡입니다. 연극적인 요소가 도입이 된 거죠. 자, 외국 여행을 하면서 현대 음악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인제서 이 사람은 세상이 이렇구나라고 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었죠. 완전히 방향이 다른 음악, 쉔베르크, 페르크 뭐 이런 음악이 있는 겁니다. 12음 기법. 세상에 저게 뭐야? 12음 기법. 이렇게 음악을 작곡하면 절대 우리가 아는 예쁜 화음은 안 나와요. 뭐 이런 게 12음 기법입니다. 그런 거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지금 쓰고 있고 자기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동물 소리 내고 내가 뭐 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 사람 꿋꿋하게 자기 주관을 지켜서 계속해서 불륜 음악을 쓰게 됩니다. 자, 오페라 카차 카마노바. 오페라 내용은 당연히 불륜 얘기예요. 그냥 작품 안 써요. 이 사람 계속 이런 얘기만 씁니다. 뻔뻔하죠? 그 부인은 뭐 했는지 몰라요. 아마 몰랐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몰락과 파멸이에요. 뻔히 자기는 지금 불륜을 하고 있는데 오페라 내용은 그런 거예요. 바람 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자기는 그 끝까지 바람 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때쯤에 나라를 위한 곡도 큰 걸 하나 씁니다. 심포니에타. 이 심포니에타는 원래 작은 심포니지만 이 사람 굉장히 크게 썼습니다. 조국에 바치는 찬가. 위에 나오는 현악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억양과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멜로디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런 것이 나와요. 굉장히 멋진 곡입니다. 물론 나중에 타악기도 등장하고 굉장히 어려워져서 연주자들의 땀을 빼는 그런 곡이죠. 야나책의 심포니에타. 격렬한 성격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곡을 한번 나중에 잘 들어보시면 굉장히 멋진 마치 차이콥스키의 1812년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작입니다. 야나책의 심포니에타였습니다. 이 사람 마지막으로 두 번째 현악사중주를 남깁니다. 두 번째 현악사중주. 지금 저 위에 보시면 실제로 야나책 현악사중주단이에요.
야나책 현악산전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야나책 현악산전 1, 2번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친근한 편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사람의 일생을 알면 그것이 친근한 편지로 번역이 되면 안 됩니다. 비밀스러운 편지가 맞아요. 그리고 역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최고의 난곡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곡은 초연 당시에도 마지막을 연주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악보를 잘라내고 뭐 그렇게 연주를 했대요. 뭐 이런 거죠. 굉장히 독특합니다. 음표는 이때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 빠르기로 연주하란 말인가. 놀라운 건 이런 음반이 많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 미래 여행입니다. 미래 여행. 가난도 크지요. 미래 여행. 여행까지 가요. 여행을 갔다가 그 여자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분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을 어떻게 이제 떼어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같이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꼭 사고를 치지요. 없어졌어요. 여행을 갔는데 얘가 없어진 거예요. 이 여행 간 게 들켜도 난리가 나는데 이런 사고가 났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자기 또 유명한 작곡가인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날 거 아닙니까? 유명한 작곡가 야나책 미래 여행 갔다가 그 사람 아들 잊어버리다. 뭐 이런 거 힘들단 말이죠. 카밀라였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아들이 행방불명됐습니다. 결국은 찾았어요. 고생 끝에 찾았습니다. 뭐 저기 숲속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 찾아 돌아다니는데 계속 물어본 거죠. 계속 어딨냐 고생하다가 결국은 감기에 걸립니다. 야나책. 격렬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격렬하게 걸립니다. 야나책. 결국은 이 사람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나이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굉장히 정열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끝까지 안 들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런 작품이 공개가 됐어요. 작곡을 하나 하고 있었어요. 오페라였습니다. 제목도 자기가 죽을 걸 알았는지 죽은 자의 집으로부터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가지고 쓴 겁니다. 미완성됐습니다. 몇 마디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이 곡을 개작하고 추가해서 완성을 시켜서 연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죠.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인생과도 같았죠. 미완성된 사랑이었습니다. 이 곡은 그렇게 미완성된 채로 연주해야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후에 다시 사람들은 원곡으로 연주했습니다. 더 이상 개작할 필요가 없는 작품이라는 것을 나중에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오늘 보여드린 야나책이라는 사람의 일대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